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취업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함께하면 더 쉬운 취업 준비 투데이 잡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직무역량 연구소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합격의 비밀을 대공개합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 알고 싶은 성공 취업의 비법이 가득한 시간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시간입니다.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어렵고 힘든 재취업부터 지혜로운 삶의 자세까지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굿잡 406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화려한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 신중년들을 위한 시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명한 도전을 위한 선물 같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신중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완벽한 선택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만을 위한 알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직무역량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의미공학연구소의 유재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지금 못 보는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근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지금 우리 학생분들은 방학 기간인데요. 네. 방학 기간에는 좀 프로그램이 긴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장시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저도 이제 좋아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반기 채용 대비해서 저도 이제 연구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바로 연구와 연결된 그래요? 연구 개발 직무죠. R&D 직무를 알려드리도록 R&D.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솔직히 네. 이 R&D가 RMB인 줄 알았어요. 어하, 뭐 그럴 수 있죠. 약간 김조한 씨가 이 직무에서 네. 일을 아, 하고 약간 멀리 간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잠깐 네. 했었는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의 약자죠. 네네, 맞습니다. RMP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리드맨 블루스가 아니라 RMP라는 점 말씀드리고 연구실이 떠올라요, 가장 먼저. 그래서 네. 정확한 개념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이제 연구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우선은 그 의미에 집중을 좀 해보면 리서치, 우리 연구하고 다음에 디벨롭먼트, 우리 네. 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R&D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제품이나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술이나 기능 같은 게 굉장히 네.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선행 연구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R&D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고객이 원하는 조건들을 좀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해당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협력사도 있고 그리고 네.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규격이나 특허를 맞춰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 보통 신기술이라고 많이 듣는데 그런 기술들을 좀 확보해야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R&D 직무도 직장의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연구 계획을 좀 수립하고 다음에 뭐 중간 보고서나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어떤 기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네. 직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R&D 직무가 일단은 회사에서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업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R&D 직무가
협업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 R&D 직무 준비하는 친구들을 이제 만나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좀 1단계는 그냥 전공이 조금 재미있는 편이에요라고 네. 해서 이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협업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협업이 중요하면 대인관계 능력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스스로도 좀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협업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관계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고객사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 시작이 이제 조직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마케팅 부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예, 마케팅 부서에서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시장 분석을 할 때 이때 이제 연구소, 우리 R&D 직무와 함께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영역도 있고요. 다음에 또 우리 R&D 직무는 또 그냥 연구만 하면 안 되고 실제 우리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생산 부서하고도 연결이 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영역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고객과의 어떤 연결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고객을 만나는 과정에서 뭐 미팅이나 출장 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안경 쓰고 진한 블랙커피 한 잔 딱 놓고 열심히 연구원 골몰하시는 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대인관계 능력, 협업관계 뭐 이런 것들 떠나서 또 필요되는 역량이 있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중요한 영역에서 이 네.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데 네. 그 외에는 이제 분석적인 사고나 그리고 공학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목표 지향 그리고 창의적인 능력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창의력도 필요하겠네요. 물론 뭐 연구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 창의력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창의력은 다른 역량들이 뒷받침되어야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이제 발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에 필요한 역량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이제 역량에 대해서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우리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역량들을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 역량들이 이 직무에서 왜 필요한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 최종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로 분석적 사고를 좀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분석적 사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데이터나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제 분석하고 거기에서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결국에는 그냥 이제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만 할 게 아니라 네. 이런 걸 기술이나 기능으로 구현하고 고객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고객에게 제공해야 될 어떤 결과물이 신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객에게 원하는 스펙을 제공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변동성이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직무가 바로 이제 우리 R&D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에서 계속해서 신뢰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분석적 사고죠. 그 네. 범위 내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들 수 있게 하고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또 분석을 하고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분석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다음 역량으로 우리 목표 지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표 지향은 우리 조직 관점으로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우리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제품과 관련된 신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를 반드시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기술을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네.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도 이제 목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회사는 어떤 해당 제품의 부품을 언제까지 개발을 해야 최종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데드라인을 분명히 설정을 하죠.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을 반드시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목표 지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역량으로 문제 해결 역량, 문제 해결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연구만 해서 계속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개발이 잘 되면 좋은데 분명히 그러니까요. 중간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거나 어. 문제가 이제 있죠. 네. 대표적으로 어떤 제약 요소가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검증을 하고 실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논리적인 사고와 여러 가지 이제 분석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야 결국에는 조직은 그리고 기업은 비용을 줄이면서 개발을 좀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대표님께서도 약간 공학도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을 그쵸. 적도 있었을 것 예, 같은데. 저도 뭐 실제 경험한 직무이기도 한데요. 예, 예. 사실 이 문제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해요. 아, 진짜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어떤 설비와 관련된 거, 그리고 현장의 어떤 조건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한 부분을 맞추면 다른 부분이 안 맞고 또 이 부분을 맞추면 또 다른 부분이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아서 굉장히 이제 사고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정말 지독하게 많이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 능력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이제 공학적 사고인데 아무래도 R&D 직무에 관심이 있는 우리 지원자분들은 공학적 사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전공 측면에서.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이론을 적용하고 이 적용한 걸 바탕으로 실제 구현을 해내야 되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적 사고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실제 구현을 해낼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실제 적용을 할 것인가에 좀 집중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좀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역량들을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지원 조건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R&D 직무가 특히 다른 직무에 비해서 좀 지원 조건이 제한적인 편이고 그래서 스펙 관리를 조금 더 꽤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R&D 직무는 다른 직무보다 좀 더 스펙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핵심적인 부분만 좀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 전공이죠. 예, 전공인데 R&D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R&D 직무에 관심이 있거나 나중에 이제 지원을 할 분들은 전공 학점은 특히 좀 그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3점대 후반, 4.5 만점에 3점대 후반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물론 학점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물어봐요. 예, 전공 관련된 거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전공 관리를 좀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중요한 능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 외국어 능력도 R&D 분야에서 중요할까요? 외국어 능력이 또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아, 진짜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 R&D 직무를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이 우리 랩실이라고 하죠. 연구실에서 네. 우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는 조교 형태로 일을 하죠.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어떤 일 중에 하나가 해외 논문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 논문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 직접 가면 우리 나중에 벤치마킹을 하거나 실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때 기술 교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 우리 출장 가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외국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 또 외국어 능력은 또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스펙 이야기로 지금 조금 넘어와 있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R&D 직무 같은 경우에는 또 유난히 고스펙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도 그런가요? 실제로는 사실 뭐 대단히 그렇진 않은데 그래요. 조금 더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채용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 대부분 스펙은 기본 이상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단한 어떤 변별력을 또는 차별성을 갖기보다는 R&D에서 핵심은 사실 전공 측면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전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전공 또는 유사 전공에 있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또는 전공하고 있는 전공 과목 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그 중에서 큰 어떤 덩어리 중요한 법칙이나 네. 이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펙이 사실 뭐 대단히 고스펙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 비슷해졌고 네.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뭐 부각되는 측면이 아무래도 전공인데 제품이나 서비스에 집중해서 연결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R&D 지원자들이 자주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석사,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대학원 진학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기업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가요? 기업이 학사 R&D 직무를 많이 뽑는 기업이 있고요. 우리 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기업들은 기술연구소 또는 종합연구소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학사 이외에 석박사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기술연구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어떤 형태로 R&D를 채용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우리 석사 진학을 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필드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대졸 공채죠. 그리고 연구소에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사, 석박사 업무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면 제가 좀 맞게 이해를 한 걸까요? 네네, 업무 차이가 있는데 우선 전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학사 R&D를 채용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우리 석박사만 채용하는 기업이냐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첫 직장에서 기술개발팀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땐 학사와 석사와 박사 차이가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학사는 어떻게? 네. 인덱스인 것 같아요. 인덱스. 인덱스다. 네, 학사는 인덱스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좀 알고 네. 추가 분석이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도. 목차 정도 네. 할 수 있다. 네, 이 특히 정도. 초반에는 네. 물론 이제 연차가 쌓이면 조금 더 이제 전문가가 되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느낌을 좀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기업은 이제 그런 능력을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본 정도를 좀 평가를 하는 거고요. 우리 석사, 박사 차이를 좀 보면 우리 말씀드린 대로 석사는 필드와 연구소를 둘 다 지원하는데 석사는 그래도 좀 장점이 있는 게 우리 회사에서 2년에 대한 과정을 1년 또는 2년의 어떤 과정으로 기간으로 인정을 좀 해주는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는 아무래도 그 분야의 더 전문가로 이제 보고 우리 채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직급도 달라지고요. 입사할 때. 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학사 출신 R&D 직무를 많이 뽑는다고 하셨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사는 인덱스 정도밖에 모르는데 왜 굳이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를 뽑는 게 회사로서 더 이득 아닌가요? 왜 학사를 뽑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제 의견인데요. 제가 네. 이제 뭐 대기업의 R&D 어떤 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도 같은 고민했어요. 왜 네네네. R&D는 사실 석박사가 더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전문가인데 왜 학사를 이렇게 많이 뽑을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공통적 특징은 우리 대기업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대기업은 사실 이제 굉장히 규모가 좀 크고 해내야 되는 연구 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분할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학사 R&D 역량을 갖춘 기본 어떤 이제 신입사원 역량을 갖춘 사람 뽑는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분할해 놓은 개의 R&D를 이렇게 분할해서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저는 분석을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대학원을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네. 대학원을 어디를 가야 하냐 이것도 사실 이제 R&D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우리 대학원 고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저에게 와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순수학문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우리 화학과, 물리학과, 뭐 수학과 그리고 뭐 생명과학과 우리 친구들은 본인의 어떤 선배들도 계속해서 대학원 진학을 하는데 대학원 진학하지 않고서는 우리 채용하는 직무가 좀 적고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선은 대학원 진학 고민에서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본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뭐 다른 대학을 갈 것이냐 타대학 그러니까요. 또는 해외 대학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하고 다음에 또 중요한 두 번째 고민 사항이 이제 연구실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실이 우리 랩실이라고 하죠. 해당 랩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이때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앞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우리 R&D의 핵심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실이 실제로 어떤 제품과 연결이 되는지 또는 어떤 기능이나 기술과 연결되는지 좀 보는 게 계속해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을 찾아가서 어떤 면담을 하거나 할 때 우리 분명히 이제 해당 연구실에서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네.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실제 기술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R&D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펙 관리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대학원 진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도 닥치게 되는데 필요한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공계 쪽에서는 기사 자격증을 대표적으로 예를 기사요? 들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사실 이제 기사 자격증은 사기업도 이제 좋게 보고 다음에 공기업은 가산점을 좀 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자격증을 좀 취득하면 가산점을 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자격증이 면접 과정에서 나의 어떤 준비도나 노력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사 자격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자격증은 이제 지원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챙겨가야 하는 그러니까요. 부분일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밖에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그 자격증이 무조건 필수는 아닙니다. 우리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자격증 외에도 내가 준비한다고 하면 그 앞서 말씀드린 우리 R&D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사실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R&D에 중요한 게 특허 그리고 이제 기술 관련된 건데 그럼 이제 학생 입장에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특허와 관련된 어떤 공부를 좀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술 교육과 관련된 과정을 좀 찾아보고 이수해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물론 다른 역량이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럼 창의적인 사고를 좀 연습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은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공 공부만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R&D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나중에 면접이나 자기소개에서 어필할 수 있을까를 미리 좀 고민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직무 같은 경우는 인턴이나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뭐 간접적인 경험 같은 거 많이 쌓을 수가 있는데 R&D 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경험 쌓을 만한 창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하는데요. 네. 사실 요즘에 인턴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인턴은 사실 적게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인턴을 다 떨어졌어요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그 분야에 인턴한 사람 중에 합격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네, 진짜? 정확하게 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경험은 물론 이제 그 회사 또는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인턴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제조 분야의 인턴이면은 이제 괜찮다고 추천을 합니다. 제조업 분야. 예, 왜냐하면 이게 비슷하거든요. 어. 예, 보통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중간에 이제 어떤 공장이나 플랜트 그리고 어떤 이제 프로세스 라인이라고 보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품의 종류는 다르지만 제조업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제 R&D에 필요한 역량을 경험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부러 이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실제 지원하는 어떤 기업의 제품과 관련된 어떤 연결을 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방법이 좀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경험은 분야가 좀 다르더라도 어쨌든 제조업 쪽에 경험을 네. 하면 좀 좋다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추천 경험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실제로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런 네. 것도 막상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서요. R&D에 적합한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R&D가 굉장히 이제 연구해야 될 것도 많고 반복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가장 이제 1순위를 뽑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끈기를 좀 추천을 하고 끈기요? 싶습니다. 예, 끈기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독한 끈기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지독할 정도로. 네. 네. 이 사실 테스트를 여러 번 정말 많이 반복하게 되는데 그 앞서 여러 번 이제 나온 키워드 중에 우리 공정 제약이라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제약을 해소하면서 어떤 적절한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분석적인 사고도 많이 해야 되고 창의적인 어떤 연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끈기를 갖고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번 지속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끈기를 가장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를 내가 하는 그 자체만으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여러 번 아까 얘기하셨지만 태도가 있다고 하면 또 필요한 지식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전공 지식 이외에 또 어떤 게 네네. 있을까요?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R&D 직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나는 어떤 호기심을 갖고 연구소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지식 측면에서는 당연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제 전공인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취업의 빅픽처인 산업,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공에 집중하되 제품과 관련된 또는 공정과 관련된 또는 기술과 관련된 전공을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여러분 이제 4학년 되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전공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이걸 다 다시 리뷰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죠. 사실 그동안은 어떤 문제를 풀거나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에 연습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내 준비도를 이제 어필할 수 있는가,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국문학과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내가 미래에 하게 될 일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지에 대한 사실 막연함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 배운다고 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사실 국문학 자체가 그렇게 그런 뭐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문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공학도들은
아, 내가 이걸 전국 지식을 탄탄하게 좀 잡아놓으면 나중에 현업에서 좀 많이 쓰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네네. 사실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질문을 저도 대학생 때 해봤는데 네네네. 도대체 이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는 공학 거예요. 쪽도요? 네, 공학 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 여러 시험도 많이 보고 어떤 문제풀이 과정도 많은데 중간에 힘들죠. 힘들면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라고 계속 고민을 하는데 네. 제가 또 이제 경험적으로 좀 지나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학부생 때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초년생의 이 R&D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도 안 돼요. 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좀 다소 어려운 어떤 공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연습을 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해도 하기 힘들고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좋은 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시험 좀 힘들 때 있는데 힘내서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전공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네. 당부까지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R&D 직무 자체가 뽑는 인원이 수용하는 맞아요. 인원이 많지가 네. 않아서 좀 병행해서 같이 준비하면 좋을 직무를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R&D 직무가 사실 이제 선호도는 높은데 생각보다 자세히 안 알아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 수시나 공채에서 내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직무도 준비도 해가고 같이 지원하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우리 공정 기술 그리고 생산 기술 그리고 뭐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도 같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우리 수시 채용을 했죠. 8월 13일까지였는데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플랜트 분야의 R&D를 채용을 했습니다. 사실 R&D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이제 다르고요. R&D는 아마 또 채용을 할 거예요. 다른 분야에. 이번에는 플랜트 기술 쪽에 공정 기술을 채용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R&D와 비슷한 직무 중에 대표적으로 공정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준비를 좀 하고 병행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라고 추천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중요한 점이 네. 무작정 지원하기보다는 방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다. 또는 반도체 산업이다. 이제 여러 산업군이 있는데 산업과 제품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R&D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R&D를 진짜 실제로 하고 있는 현업자들은 네. 만족도가 좀 높은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직이나 뭐 퇴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인가요?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 직무랑 좀 연결을 해보면 우리 R&D 직무는 이제 갑자기 이직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쌓이고 거기에 성과도 좀 내야지 이직하는데 분명히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R&D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무보다 이직률은 낮지만 그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직을 뭐 생각하고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린다고 하면은 처음에 선택할 때 산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이. 조금 전망이 좀 좋은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좀 선택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요즘에 어떤 이제 뭐 도전적이긴 하지만 우리 전망이 좀 좋다고 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우리 전기 자동차 맞아요. 또는 뭐 무인 자동차와 관련된 게 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대표적인 어떤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에너지 공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연구를 하고요. 네. 우리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직무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산업이 사실 전망이 좀 좋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떤 이직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내용은 이제 이직을 고려하고 R&D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산업 직군을 선택할 때 유의점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네. 일단은 이제 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좀 이직을 염두에 두고 유의할 점도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네. 여기에서는 저의 의견 전에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경력 사원은 TO가 적습니다. 그래요. 예, 공채나 어떤 처음에 이제 대규모로 채용하는 것보단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경력 사원은 TO가 적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공채를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다음에 경력 사원을 준비한다고 하면 내가 처음에 이 분야에서 얼마나 성과를 좀 잘 낼 수 있고 전망이 좋은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살펴보고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본인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들어갔다. R&D 직무 내가 하고 있다. 네. 그럼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스트레스 관리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모든 직장인의 같은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직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업무를 끝내고 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네, 집에 샤워하다가 가서도. 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열심히 고민해라. 네, 우리 삶과 네. 일을 일치시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관점 전환을 해서 좀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계속 해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이제 좀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본인만의 어떤 취미를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조금 가볍게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우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활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연봉 수준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R&D는 연봉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기본적으로 연봉은 그 기업의 연봉 체계를 따르게 되는데 우리 지원자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현직자분들의 어떤 그 연결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기술 개발과 관련된 성과를 냈을 때 이 성과에 대한 어떤 성과금 지급이 어느 정도 어떤 퍼센테이지로 나눠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기업마다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우리 R&D 분야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 사실 어떤 연봉 체계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 R&D 직무가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혜택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네. 대표적으로 회사가 지원하는 석박사 과정입니다. 예, 아까 우리 대기업이 학사 R&D를 많이 뽑는 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혜택이죠. 내가 뭐 학사로 또는 석사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지원해주는 석사, 박사 과정에 합격했다. 물론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네. 그게 좀 가장 좋은 혜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회사가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R&D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해도 사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면 사람 자체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는 선발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R&D 직무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아까랑 좀 겹치는 내용도 있겠지만. 네네. 그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어떤 포괄해서 네. 정리해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R&D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세한 것들도 갖추고 있어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인재상 측면에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결국에는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R&D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R&D 지원자는 그런 큰 그림을 이해하고 우리 회사를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R&D 직무에 정말 적합한 사람입니다. 제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언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 분야는 어떤 이제 특성이 있고 어떤 전망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미래의 어떤 큰 그림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경쟁력이나 기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이 그런 인재상이라는 어떤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내가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인재상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도 R&D 직무를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R&D 직무를 우리 살펴봤는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죠. 네. 우리 리서치를 좀 쪼개보면 서치를 지독하게 여러 번 하는 걸 리서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R&D 직무에 필요한 어떤 역량 측면에서 이런 경험을 학부 과정에서 많이 했다라고 어필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우리 디벨롭먼트는 사실 이제 개발인데 동사 측면으로 좀 보면 우리 좀 더 발전시킨다, 좀 더 좋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경험 중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뭐가 있을지 좀 집중해서 경험을 좀 쌓아가고 전공을 기본으로 장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R 그리고 D에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직무역량연구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재천 의미공학연구소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무역량연구소 오늘 이 시간에는 R&D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직무를 가지고 돌아올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중장년층의 이직과 전직을 고민하는 시간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굿잡 4060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어떡해. 파견제나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일부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가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남,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네, 성공첩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위한 시간 굿잡 4060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제2의 인생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굿잡 4060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실 박창동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주말에는 저희 아내 지인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네. 제가 이제 아침하고 점심을 이제 대접해드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 박사님께서 직접 요리를 하신 건가요? 뭐 요리까지라고 얘기할 건 아닌데요. 네. 주말이 되면 제가 이제 주방을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어. 스타일인데 주말에는 이제 아내와 둘이서 이제 와플하고 제가 직접 내린 커피로 이제 아침을 세상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오신다 그래서 그 네. 동일한 이제 메뉴로 만들었는데 와플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네. 좀 건강식으로 저만이 이제 만든 특허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진짜요? 알고 계시면 다 금방 따라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네네네. 이제 작년도에 이제 뽕잎을 따서 말려서 가루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잣을 으깨고 호두를 으깨고 잣을 넣어서 이렇게 구워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점심 때는 이제 시골이라 그러면 숯불구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 메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등갈비하고 목살을 구워서 아이고. 한번 잘 구워서 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네. 요리를 할 건 없는데 세상에. 제가 직접 해서 한번 손님을 대접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하고 점심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라면 드시고 점심 때 짜파게티 드시지 않나 해봤는데 아니었구나. 예. 등갈비, 무려 등갈비에 목살까지. 예, 한번 오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한번 진짜 예. 그러니까요. 희망해보고 매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 박사님께서 중장년층이 알아야 할 일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네. 간단히 좀 리뷰를 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4단계로 삶을 네. 나눠봤는데요. 네. 배움과 체험과 나눔과 비움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시간에 그 첫 단계에 이제 배움의 단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청이었다. 그다음에 화법도 판사행에서 변호사형으로 바꿔 주실 것을 한번 제가 권고드렸었죠. 네. 오늘은 그 나머지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된 도리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 오늘은 어떤 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네. 체험의 단계로 바로 지금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체험의 단계는 배움의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을 직접 실현하는 이제 장소가 될 텐데요. 이제 직장도 구하고 직업도 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직접 그라운드에 뛰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될 텐데요. 네. 이제 평생 직업을 갖고 경제적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기의 일을 수입원으로서의 일이라고 좀 명명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수입원으로서의 일이 또 저희가 생각하는 직업이라고 했을 때 좀 떠오르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느껴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수입원으로서의 일이 하고 싶은 일과 일치되면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가 대부분 보면 해야만 되는 일로 많이 이제 되어 있는 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해야만 되는 일은 좀 수동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고 싶은 일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근무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순환근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 직무만 이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하거나 아주 다른 직무를 일정 시기마다 이제 교환해가면서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는 인사가 만사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그 인재별 맞춤형 이제 배치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예.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순환근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더 많은 그런 구조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근무라는 게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다양성과 융합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걸 텐데 어떻게 보면 또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문성을 키우는데 좀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그런 좀 전문성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홍보 업무에 자기 역량이 맞는 분이 처음 배치받을 때 이제 홍보실에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을 굉장히 신명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겠네요. 그분이 그 다음에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객 상담실에 근무하시게 된다면 뭐 적성에 맞을 수는 있겠지만 네. 처음에는 많이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야만 하는 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해소는 되겠지만 그것이 상당 부분 이제 그 노력과 시간과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좀 수동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서 네. 해야만 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예, 듭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기업도 바라는 입장이고 개인도 이제 바라는 입장인데요. 일과 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그 해야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네. 네. 우리가 많이들 하시겠지만 놀이는 처음에는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어색함이 단조로움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놀이가 단조로워지면 긴장감이나 짜릿함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룰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새롭게 만든 게임일수록 내가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복잡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 이게 좀 다른 점이죠. 근데 이게 좀 게임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룰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렇게 뭐 복잡함을 추구하진 않잖아요. 항상 좀 단순하게 만들게. 예, 되고. 그럼 뭐 저도 네. 마찬가지고 두 분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네네. 이제 일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을 단순하거나 쉽게 만드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니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소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움이 단순함으로 바뀌고 네. 그 단순함의 주기도 점점 이제 단축하게 되는 거죠. 단축하게 되는데 그 단축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나의 또 다른 이제 역량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 역량이 성과로 연결되고 그 성과를 본인이 만끽할 수 있다면 해야만 되는 일이 이제 하고 싶은 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그럼 뭐 이제 요약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네. 일과 놀이는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는 단순화되면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발성이 갖고 있는 거고 네. 일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하고 싶은 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이 2단계 체험의 단계를 겪으시는 분들이 일을 좀 해야만 하는 일로서의 일로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사실상은.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네. 그 체험의 단계는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눔의 단계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경제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수입원으로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종속관계, 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업에 종속이 되고 그 종속된 결과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급분이 급여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 있다는 것이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의무라는 표현 자체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직장에 종속이 된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해야만 되는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생리적 욕구에 우리가 그 해결하는 생계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 또 고민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수입원으로서의 경제론적인 삶에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그게? 제 생각에는 일을 자기가 그 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로서 자신이 뭔가 좀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좀 안 좋은 일을 만약에 하신다. 예를 들어서 뭐 사행성 쪽에 그러니까 뭐 불법 이런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자신한테 오히려 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좀 우울해지고 디프레스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네. 뭐 수입원으로서 일을 한다고 해도 스스로 이제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뭐 이런 것을 추구하나 현재로서는 수입원으로서 가는데 그래도 뭐 힘을 내자라는 뭐 토닥토닥거리는 시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그렇겠죠. 스트레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업무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못해서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를 우리 언론을 통해서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도 많던데. 네. 맞아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일상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직장에서 주는 그 매년 이제 건강검진을 동일한 병원에 10수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스트레스 측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상담하며 달았는데 매년 거의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이 지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세상에. 봤습니다. 박사님은 평소에 그럼 스트레스 잘 안 받으세요? 저라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안 받을 네. 수는 없는데 저도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은 뭐냐면 직장과 일을 좀 구분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얘기하는 그 워라밸을 좀 일찍 시작했다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그런 이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하루 일을 마무리하면서 그날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날 무엇을 할 것인지 간단히 이제 메모를 해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사무실 일은 사무실에 끝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떠나면 업무 얘기를 가급적 하지 말자. 예. 저 스스로는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 닉네임이 도시 자연인입니다. 아, 닉네임. 어디 닉네임? 도시자연인 너무 약간 흥미롭고 사랑스러운 닉네임인데 실제로 이제 삶도 자연인처럼 끌어가신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저는 뭐 남들 보기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는 있는데 네. 문명이 주는 그 편리성의 기기를 좀 멀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과도한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우리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뇌를 좀 편히 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만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아까운 시간이 뭐냐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허비되는 시간이 맞아요. 가장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새벽 6시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밤에 이동을 합니다.
가족들이 좀 뭐라고 근데 저희가 네,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족들은 이제 잠을 자면 되고 저만 운전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남들이 출발할 때 저희들은 도착을 해서 그 어. 공간에서 휴식도 취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조금 전의 사례도 인상 깊었지만 앞서서 이제 일과 그리고 뭐 삶과 이런 걸 분리를 시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사실은 뭐 마음은 있으나 사실은 실천으로 옮기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을 오래 한다고 능률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또 흔히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얘기할 때지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런 생활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을 늘 하다 보면 항상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는 경우가 이제 왕왕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 저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쿨하게 인정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왜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뭐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은 뒤로 제쳐놓고 당장 그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주안점을 두고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사님처럼 퇴근하면 모든 거 다 잊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쿨하지가 못해가지고 잠자리에 딱 누우면 제가 실수했던 거 생각하면서 이불킥을 가끔 하곤 하거든요. 박사님 원래 그렇게 쿨하셨어요? 저도 그러지는 않았죠. 이게 시간이 이제 약인데요. 네. 단연간의 경험에서 나온 이제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잘못된 사례가 설사 남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남의 탓을 한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면 함께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만 소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그 잘못된 경우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잘못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접종을 이제 맞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독감이 유행할 때 사전에 예방 주사를 맞듯이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확실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보다는 스트레스 관리가 훨씬 더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작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가능한데요. 네. 그 사소한 습관에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발휘된다는 거를 중간중간 저렇게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한번 해보시는 걸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서 스트레스를 좀 더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도 경험을 해봤을 때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네. 한번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해야만 하는 일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체험의 단계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저를 비롯한 중장년층애들이 굉장히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이 시기가 네. 이 시기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시기에는 뭐 교육비도 그렇고 아직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뭐 아직은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만만치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그 신문을 보게 되면 50대 가장이 그 신용카드를 쓴 것을 분석한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요. 자녀를 위해서 등록금이나 학원비에 그 카드를 쓴 내역이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부담은 이 등록금 말고 또 따로 또 있는데 그건 무엇인지 아시죠?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런 예, 건가요? 맞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이제 부모님의 의존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부모의 의존, 경제적인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좀 구분을 해본다면 자녀의 등록금은 현재의 부담이라면 지금 그 미래의 부담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결혼 자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역할도 좀 바뀌었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 어느 그 기사에 보니까 부모 역할이 뭐냐면 1980년대에는 우골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부모은행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이제 많이 바뀐 걸 봤을 때 경제적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로 봤습니다. 아니 사실은 부모은행이라는 표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만큼 버거움이 큰 거고 사실 이 지금 시대가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그 버거움만큼이나 이제 이 중장년층의
나름의 단계에서는 이제 자아 정체성도 굉장히 흔들리는 이제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장으로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아서 뭐 누구한테 힘들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많지가 않고 맞아요.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도 그렇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의 단계, 즉 후반부인 40대 후반부터 저는 은퇴 이후의 삶을 좀 고민을 해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면서 이제 인적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상시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40대 중반부터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이 보낸 시기가 인사 분야인데 예. 인사 분야를 가지고 제 은퇴 이후의 삶을 그려봤을 때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았던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퇴직하신 선배님들께도 여쭤봤습니다. 네네. 박사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항상 앞서서 좀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요. 은퇴에 대한 고민도 좀 다른 분들보다는 일찍 대비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조언을 구해봤 뚜렷한 그 대안이 없어서 네.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강의를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강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2009년도에 이제 박사학위 과정에 도전을 했고 50대 초반에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달리 또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만든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강의를 요청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 인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인사 분야로 강의하시는 분들과의 만남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2008년도부터인데요. 그런 부분을 하면서 외연을 많이 확장하게 됐었죠. 네. 이렇게 모임 같은 데서 얻어지는 뭔가 인적 네트워크는 사실 분야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쪽 분야에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직접 모임을 추진하셨다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의 제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인사관리 사례를 접해보면서 그 우물한 개구리식의 제가 가지고 있는 편협된 그 지식의 외연을 좀 확장해보자는 예.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월 한 번씩 모임도 갖고 있는데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라 한 분씩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되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발생한 것 중에 실패 사례를 어떻게 실사구시형으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재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었고요. 네. 지금도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거기서 좀 저희도 획득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박사님 이야기를 항상 들어보면 무언가 원하고 꿈꾸는 것이 있으실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항상 굉장히 주체적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그걸 얻으려면 내가 스스로 뭔가 하지 않으면 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피할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 제약 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외연의 힘인데요. 그 외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정하신 원칙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낮 근무 시간 동안에는 이제 동료들과 같이 지내고 네. 저녁 시간에는 저와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40대 중반부터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셔서 실제로도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사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아직 또 미흡한 수준이지만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그 부러운 시선을 보고 있는데요. 네.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을 했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뭐 자격증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학위도 하나 받아놨고요. 네.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보니까 한국직업방송에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게요. 예. 저희도 참 반갑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응원의 마음으로 박사님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내가 가장 이제 좋아하죠. 그렇죠. 제 은퇴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도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좀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단계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는 1차 은퇴 시기인 나눔의 단계입니다. 지금 체험의 단계까지가 계약 관계의 고용적인 삶이었다면 나눔의 단계는 자아가 중심인 이제 주체적인 삶이 되는 네. 거죠. 중장년층한테는
이 시기가 좀 기회이자 또 한편으로 위기의 시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씀도 충분히 통할 수는 있는데 저는 위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시간이 모자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일, 좀 좋아하던 일 이런 거를 좀 몰입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평소에 이제 보면 그 거래를 하고 나면 통장 정리를 하듯이 그죠. 이 단계에는 이제 마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좀 덜어낼 건 덜어내고 네. 채울 수 있는 거 새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마음 정리는 뭐 중장년층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저 같은 이제 연령대라든지 모든 인생의 시기마다 좀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자체가 이제 이기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출발점은 자기중심적이고요. 또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야만이 사실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이제 만끽할 수가 있고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 기존에 있던 수입원으로서 일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은 변화시켜야 되는 그래서 덜어내는 삶을 저는 지향을 해보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해야만 하는 일에서 그 하고 싶은 일로 전이 되는 과정이 이 기회에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시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조급함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종전의 기준으로 보시면 늦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00세 시대입니다. 네. 시간은 충분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넘지 못할 벽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틈새 시장을 찾아서 도전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개인에게 모두 전가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개인이요? 중장년층 그 개인한테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함께 고민을 해야만이 사회적 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는데 예. 국가는 방향성을 기업은 개인이 준비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아웃플레이스먼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은 왜 무엇을 좀 찾아서 준비를 해 주셔야만이 이 부분이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제도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지난 네.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포항시가 있는 신중년 사관학교라든가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50플러스 캠퍼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나눔의 단계에서 재취업에만 너무 몰두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반쪽은 성공하고 반쪽은 좀 덜 채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럼 채워지지 않은 공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채워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시간의 빈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시간의 빈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하고 싶었던 일에 몰입을 해보는 그렇게 해서 저는 취미 활동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떤 취미 활동 가지고 계세요? 요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좀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색소폰을 연습을 하면서 흥을 좀 돋구고 있고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텃밭가꾸기인데 텃밭가꾸기는 1996년부터 직장에서 이제 주말 농장으로 시작했던 것이 인연이 돼서 네. 지금까지 뭐 야채류라든가 김장은 제가 직접 길러서 이렇게 해먹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람은 자연을 닮아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자연은 사람을 치유하는 건데 우리 한자에 양약자가 있습니다. 양약자는 풀초와 즐길락자가 이제 서로 그 합쳐져서 만드는 단어인데요. 네. 자연에서 즐기면 치유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텃밭가꾸기라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중장년층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취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저희가 사실 오늘 마지막 단계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창동 박사님과 함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직업 지침서 브라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자,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청소년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사소한 고민부터 심각한 위기까지 무엇이든 털어놓아 주세요. 365일 24시간 청소년 전화 1388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1388.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신중년들을 위한 직업 지침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초대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209만 원, 모집 기간은 8월 22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금성종합상사에서 격리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100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한스에서 제조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고졸에서 초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 2,260만 원,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전북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명사에서 금속 절곡기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모집 기간은 8월 27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입니다.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머드 축제로 유명한 곳이죠. 보령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보령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은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령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김은희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징검다리 휴일에 낀 평일이잖아요. 출근하기 싫으셨죠? 싫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힘차게 출근하셨나요? 네, 이 주중 휴일이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달콤 쌉싸름한 쉼표 같아서요. 맞아요. 네. 수요일은 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기운났었는데 오늘 출근길은 마치 월요일 같아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희 둘도 좀 왠지 네, 몸이 무겁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내일은 휴일이니까 다 같이 힘을 내보는 걸로 하고요. 화이팅. 네, 자 그럼 준비하신 소식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홍성군 홍보급에 소재한 송지환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현재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 중으로 학력 무관하나 2년 이상 경력 요구되며 거래처 기장 업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급여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월 200만 원으로 면접 시 조정 가능하니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회계 사무원 한 분을 모시는 채용 소식으로 열어봤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구인 소식은 청양군 비봉면에 소재한 KC 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의 기계공무직 채용건입니다. KC 그린에너지 주식회사는 연료탄 제조업체로 근본 채용은 고졸 이상 학력과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기계 공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용접 가능자 및 지게차 면허 소지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를 5대 채용하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이나 교대 근무 조건 이온이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기계 공무원 한 분을 채용하는 건이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구인 기업은 주식회사 광일테크입니다. 주식회사 광일테크는 홍성군 결성면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특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제조하는 업체로 생산관리자 1명을 구인 중입니다. 담당할 업무는 자동차 부품 사상 및 검사 공정 관리 감독, 생산 계획 수립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 추진, 실적 분석 검토 등이며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 5년 이상 요구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제이며 급여는 연봉 3,4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 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공고를 참고하시어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생산관리자 한 분을 모시는 공고 마지막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보령을 다녀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 경기도의 중심이자 IT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엄승희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엄승희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아니, 더욱 반가운 게 우리 새로 합류하게 되셨는데 공교롭게도 저랑 이름이 같으세요. 네,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더 커지는데요. 일단은 합류하게 된 소감부터 한마디 듣고 시작해 볼까요? 네. 방송이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경험이라 설레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알찬 소식 준비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활동 그리고 승희 씨와 함께 승희 씨가 좋은 활동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인프로입니다. 근무지는 분당구 판교역 알파돔 타워 HB 건물 구내식당이며 단체 급식 보조원 모집 건입니다. 모집 인원은 23명이며 한식 코너, 인터내셔널 코너 등 각 음식 코너의 배식 담당 및 홀 담당, 세척 업무 등 구내식당 단체 급식 관련 업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등 오전 5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 8시간 근무 정규 타임 및 5시간 근무 파트타임, 각 희망 근무 시간대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며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은 없는데요. 정규 타임 1일 8시간 근무 기준일 경우 급여는 월 182만 원 이상 200만 원까지로 면접 후 결정됩니다. 파트타임은 급여가 상이합니다. 면접 후 근무 시작 예정일이 8월 28일이며 모집 기간은 8월 21일까지이므로 이력서 지원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채용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동구전자입니다. 주식회사 동구전자는 인스턴트 머신, 원두커피 머신 등 전자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영업지원 사무원 1명, 일반 영업원 1명을 각각 모집합니다. 영업지원 사무원은 경력이 무관이나 일반 영업원은 2년 이상의 경력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영업지원 사무원은 연봉 2,400만 원부터 연봉 2,400만 원 이상, 일반 영업원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상향 협의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근무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입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1일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통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영업지원 사무원 그리고 일반 영업원 각 한 분을 채용하는 구인건이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주무관님, 마지막 소식 함께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샤니입니다. 주식회사 샤니는 빵류 제조업으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산직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빵이나 디저트, 케이크류의 전반적인 생산 관련 및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저녁 7시부터 오전 4시, 주 야간 근무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급은 8,404원입니다. 주 5일 근무이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가 아닌 주말을 포함한 스케줄 근무입니다. 기숙사가 제공되기는 하나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모집 기간은 채용시까지로 진행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편리한 방식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샤니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충남과 경기 성남으로 가봤습니다. 네, 아직 은퇴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끝이 아닌 시작을 꿈꾸는 신중년을 위한 시간, 브라보 마이 리얼라이프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도 역시 함께합니다. 3부의 마스코트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근무하셨나요? 어제 쉬었습니다. 아, 뭐 하셨나요? 얼마 전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어제는 에어컨 설치를 하고 집에서 이제 좀 휴식을 직접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사님께서 오셔서 알겠습니다. 그렇겠죠.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이사가 원래 이사를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할 것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앞으로 부지런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사로 시작된 근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가져오신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주말 농장 같은 곳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말 농장이요? TV에선 많이 봤는데 저는 막상 이제 저도요. 뭐 텃밭 같은 데는 어렸을 때 많이 가긴 했는데 그걸 주말 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말 농장 뭐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요. 사실 자연을 피부 가까이 느끼기에는 도심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마다 물 맑고 그리고 공기 좋은 농장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농업에 대한 의욕은 넘치지만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인들이 텃밭이나 농장을 가꿀 수 있도록 도시에 맞는 농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보급하고 교육하는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직업, 도시농업관리사란 직업입니다. 주말 농장이라고 해서 요즘 뭐 그러니까 서울 근교나 이런 데 가서 직접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옥상이나 이런 데다가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도시농업관리사란 직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특별히 뭔가요? 네, 사실 최근 생태계 보전과 함께 도시 환경 개선이 중요해지면서 도시 농업관리사에 대한 가치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 직업은 평소 전원 생활이나 농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주목해볼 만한 직업인 것 같고요. 특히 귀농과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신중년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져오신 이유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 이 직업을 가지면 하게 되는 주요 업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도시농업관리사는 크게 4가지 역할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도시농업 보급으로 도시농업에 적합한 농법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텃밭 멘토 양성으로서 도시농업을 교육받은 멘토들은 도시농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사 요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도시농업 관련한 자재 개발이라고 합니다. 활동가들이 아이디어를 낸 다음
농촌진흥청 기술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아서 개발을 현실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농업 관련 사업 기획으로서 사업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도시농업과 관련한 정책 마련이나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데 의견을 내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단순히 농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 다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7년 9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 자격증이 개설이 됐다고 하는데요.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2조에 근거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이 자격증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 교육 이론 40시간, 그리고 실습 40시간 등 총 80시간을 이수하고요. 그리고 시설 원예, 유기농업, 종자, 그리고 화훼 장식, 조경과 자연 생태 복원, 식물 보호, 그리고 농화 분야 등 농업계열 자격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 신청을 하면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법 개정 이전에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인정되는 사람들도 자격 신청 후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자격증 자체도 사실은 이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네. 받아야 하니까요. 교육에 대한 부분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우선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은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 내용은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작물 생리, 그리고 토양 등에 대한 심화 교육으로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30군데 이상 있는 농부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1년 이상 농사 경력을 쌓은 다음에 텃밭 보금원 과정을 수료하면 텃밭 멘토로 일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의 지역 특성화 사업과 도시농업 분야에서 도시농부학교 및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이 선정됨에 따라서 교육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흔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디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네, 도시농업관리사의 취업 영역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분야는 생태 텃밭 강사라고 하는데요. 생태 텃밭 강사는 도시 텃밭을 유기순환 농법에 의해서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를 활용해서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생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농업관리사는 텃밭 관리사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텃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는 전문가로서 텃밭 관리 노하우를 자문해주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농사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주말 농장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현장에서 계속 경력을 쌓는다면 심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활동가를 배출하는 일에 종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취업 분야를 알아봤으니까 일을 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직업에 대한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서울의 도시 텃밭은 2011년 때보다 5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말 농장은 도시 텃밭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학교 농장 역시 1,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이러한 공간이 모두 도시 농업 활동가의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시 농업은 생산 활동을 넘어서 여가 활동의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실제로 텃밭을 가꾸고 주말 농장 체험에 참여한 이들은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땀 흘리는 활동이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도시농업특별구역을 지정하거나 텃밭 조성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자체별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도시농업이 활성화된 해외 사례들은 국내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활동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도시농업관리사의 전망 또한 알아봤는데요. 근데 현재 지금 채용되고 있는 채용 공고나 이런 것들 올라온 거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가평군에서 도시농업관리사 육성과 함께 농업기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생 40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가평구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았고요. 지속적으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에 이론 48시간, 실습 40시간 등 총 88시간의 과정으로서 매주 월요일에 8시간씩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교육 내용은 도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텃밭 디자인, 그리고 작물 재배 기술, 도시 농업 현장 견학과 토종 씨앗, 그리고 치유 농업 등 도시 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가평구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신중년 여러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귀한 직업을 가지고 이 시간 찾아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들어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이렇게 매번 신중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역시 알찬 정보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정보가 돌아올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